경남 창원시가 진해구 대발령 정상 옛 군부대 터에 높이 100m의 이순신 장군 타워 건립을 추진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순신 장군님이 창원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밥상머리 토크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이하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권 박사께서는 지금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거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 개혁을 요구하면서 지금 네. 단식하셨잖아요. 예. 그 지난주 초였습니까? 며칠간 단식하셨던 거예요? 정확히 7월 12일부터 네. 22일까지 일자수로 11일 동안 네. 이제 단식을 했었는데요. 네네. 네, 그 당의 이제 당규를 지켜라. 음. 당 대표께서 우리 당의 규칙인 당규를 지켜야 네.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끼니를 굶고 단식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초에 쓰러지시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주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지금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많이 실제로 보니까 많이 야위셨어요. 지금 혁신이 개혁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제 나라의 법이 있으면 네. 당에는 이제 당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규칙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혁신안 가결을 시킨 안은 네. 최고위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상정을 해서 네네. 결정을 내린다라고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혁신안에서 올린 이 안건을 네. 이 최고위원회 특히 당대표께서 조금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규를 위반을 하시고 상정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피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상정이 안 된 상태고 그죠? 지금도 상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 네.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리 보수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경제전쟁 때문일까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요즘은 소환되는 일이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m 높이의 충무공 동상 건립이 논란인데요. 100m, 정말 이 규모가 상당한데 이거 어디에 지금 건립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난 24일에 창원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진해구 대발령이라는 곳입니다. 네네. 이 대발령에 이 100m에 이르는 규모의 이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순신 장군 타워를 설치를 하고 네. 그곳에서 500m 떨어진 곳에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네. 이 두 지점을 모노레일로 연결을 하겠다. 라는 계획인데요. 네. 이거를 2021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요, 그죠? 네. 네, 100m 높이의 이제 그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글쎄요, 있는데요. 네. 미국 뉴욕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네. 그게 몇 미터입니까? 네, 이게 되자부터 횃불까지의 네. 높이가 93.5m라고 합니다. 그럼 자유여신상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네요. 훨씬 큰 사이즈고요. 네. 그리고 또 해발 284m 되는 대발령 정상에 세워지는 거라서 네. 실제로 보기에는 또 더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상징적인 건물이 될 거고 또 창원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지면 일종의 타워가 될 텐데 거기서 이게 경남 창원 전체도 한번 바다도 조망해보고 모노레일도 타고 진해를 찾는 관광객들도 더 늘어나고 창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창원 진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네.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4월달에 열리는 군항제를 그렇습니다. 많이 떠올리실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4월달 군항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집중이 되는데 그 이외의 계절에도 네. 이 창원의 진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늘릴 수 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표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 창원시 의회에서 네. 22일 날에 이제 우려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였는가요? 군항제라고 이름이 붙었듯이 이 진해는 이제 군사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군사 항구죠. 맞습니다. 네. 일제시대 동북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네. 만드는 항구인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군 시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이제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아하, 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진해에서는 이전에도 네. 이 장복산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에코 힐링 테마타운 사업,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진해 펜션 단지 사업 이런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 이유로
이 군항, 이 군 시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것이 무산되었었던 그런 경험이 그런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군요. 네. 네, 대발령이 군사보호 4호 구역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45m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0m는 어림도 없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 타워가 100m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이 기준에 따르면 개발이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타워 주변에 또 군용 항공기 활주로가 있는데 네. 그 안전상의 이유로 마찬가지로 허가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타워가 들어설 대발령은 환경평가 1, 2등급을 받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요. 네. 아주 법적으로도 개발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해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진해기지 사령부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시설 결정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은 이렇게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재원이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갈 건데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 발표를 하는 게 나는 순서다. 그래 해야 진해 주민들이 이제 그동안 통합 이후에 받아왔던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아니,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설하자 말자, 혹은 또 건설하면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거 뭐 개발 제한 문제, 이게 당장 걸리겠는데, 네네. 이거 창원시에서 너무 성급했나요? 시에서 네, 뭐라고 그래서 하는가요, 변호사님? 창원시도요, 역시 네.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네. 일단은 우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사업비가 거의 200억 원이라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네네. 들어가는 사업이기 네. 때문에 일단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발표를 우선 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네. 관계자 말씀 들어보시죠. 올해 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진해구 시민의 건의를 이제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진해 지역에 이제 사실 산지에 있는 역사 유적이라든지 이제 이순신 장군 타워를 이제 연기한 관광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면 진해 지역은 이제 사계절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고 됐고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이라든지 건립 타당성, 또 역사 고정 및 이제 디자인 등 이제 행정 절차 추진에 이제 많은 난제가 있겠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연호를 최대한 이제 반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창원 시민들 의견도 궁금한데요. 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요? 시민들의 반응은 이 찬반이 네.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진해에도 드디어 어떤 랜드마크, 문화시설이 네. 좀 충족이 된다라고 해서 기대를 네.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이 합포, 그리고 네. 안골포, 웅포해전, 이 다 진해 인근 해전이었는데 그렇네요. 이런 곳에서 네. 승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이 창원에서 이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 이런 그 기념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에 네.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돈을 조금 더 나눠서 좋은 그냥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억의 금액으로 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어떤가. 지금의 상황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해는 또 벚꽃축제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이순신 동상을 해서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세운다 하면 뭐 관심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봐서는 별로 사람들이 절기 찾는 데는 없어요. 나는 보러 갈 것 같아요. 그 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창출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무작정 돈을 투자해서만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펼치고 난 뒤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 시민분들의 말씀 중에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어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초반에 그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지금 거북선, 이순신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소환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우연찮게 24일 이 창원시에서 발표를 네. 한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와서 찾은 횟집 이름이 거북선 횟집이었고,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네. 존 볼턴 미 보좌관이 이 면접을 한 곳에 뒤에
또 거북선이 네. 비치가 되어 있었고 지금 국내적으로 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네. 그리고 이제 반일 불매 운동 네. 이런 것이 막 커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한 어떤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이랄까 네. 그런 사업에 급하게 가는 것은 아닌지 아하. 네, 그래서는 이 200억이나 스타트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자칫 흉물이 되거나 정말 이 처치곤란한 것이 되지 않도록 네.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진해가 우리나라 해군의 아주 중심지이고 또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 해군의 뭐라고 그럴까요? 수호신 같은 그런 존재이시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멋진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남해를 굽어보면 좋겠지요. 10년이 지나고 100년 혹은 1000년이 지나더라도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조형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